일부에서 저희가 더불어민주당 친명계 안민석 의원 그리고 여당인 국민의힘의 장동혁 의원 인터뷰였고요. 자, 이어서 2부 첫 인터뷰는 더불어민주당 비명계 이원욱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영장 기각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저 항상 솔직하지 않습니까? 좀 당혹스러우셨습니까? 영장 기각되는 걸 보고. 어저께 그저께 해가지고 여러 그러니까 유사 출신들, 검사 출신들한테도 물어보고 등등 했는데 예. 하다 보니까 한 그 기각 가능성이 6, 예. 그다음에 발부 가능성이 한 4 이 정도 보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뭐 그렇게 뭐 당혹스럽거나 이러진 않았습니다. 제가 사실은 당혹스럽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던 건 비명계 입장에서 보면 어찌됐건 간에 체포동의안은 찬성의 가결표를 던졌는데 이재명 대표가 영장에서 기각이 되면 오히려 그 책임들이 막 비명계한테 쏠리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제가 걱정이 돼서 한번 당혹스럽습니까? 라고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체포동의안을 가결표 또는 이제 무효 기권표를 던진 사람들이 한 39명 또는 40명 정도 되는데요. 근데 그렇게 예측을 하는데 그분들이 구속되라라고 한 게 아니고 네. 방탄 정당의 프레임을 벗어나야 되니까 일단 가가지고 영장 실제 심사를 받아라. 네. 그리고 특히나 이재명 대표가 여태까지 쭉 주장해온 6월달 교수단체 대표연설 때 나는 이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그리고 뭐 김은경 혁신위의 1호 내용 또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요청을 했고요. 우리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결의를 했고, 네. 뭐 그러니 그리고 특히나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나는 진짜 죄가 없다. 이거 다 모르는 일이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계속. 네. 그러니까 그러면 논리적으로 봤을 때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도 했고 죄도 없고 예. 그러니 국회를 더 이상 아니 민주당을 더 이상 방탄 정당의 이미지를 만들지 말고 그 프레임에 씌우지게 하지 말고 떳떳하게 가서 조사를 받아라. 그러면 기각돼 가지고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얼마나 떳떳해지겠냐. 예. 그게 지도자의 모습이다라고 했던 걸 요구했던 거죠. 당신이 자신 있다고 하고 약속을 했으니 그걸 지키라는 의미지. 네. 친명계 의원들이 얘기하듯이 뭐 검찰의 입에 이재명 대표를 뭐 어떻게 하고 이런 건 아니었다는 그런 말씀이시군요.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가가지고 예. 그러면 뭐 구속 만약에 이번에 그렇다면 구속이 됐어야죠. 예. 그게 아니고요. 네. 판사 앞에 가가지고 정정당당하게 소명을 하고 그러고 나와라라고 했던 거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제 녹색병원에 가서 몸을 추스린다고 하지만 이제 건강이 단식이 중단이 됐으니까 건강을 다 회복을 하면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당무를 보겠죠. 대체적인 관측은 이재명 대표의 당에 대한 그립감은 강화될 거다. 당은 급속하게 친명 위주로 재편이 될 거다. 왜? 비명계 원내대표도 물러나고 다시 친명계 원내대표가 됐으니까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맞는 예측이라고 보십니까? 그거는 뭐 다 당연하고요. 그러니까 이미 그거는 완성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미 친명계 위주로 당을 장악을 했다. 네. 그러니까 뭐 송갑석 최고위원도 그만두고 그러면 후임 최고위원도 친명계 아마도 의원을 친명으로 저는 앉히라고 봅니다. 어느 의원을 앉힐까요? 그건 모르죠. 하지만 친명계 의원을 앉힐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예. 그러면 비명계 애들은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뭐 힘들어질지 어떨지 그거는 이제 뭐 정책 상황이라고 하는 게 항상 유동적인 거니까 예. 그거는 이제 봐야 될 문제고요. 그런 얘기들 앞서 안민석 의원에게 제가 질문을 했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에서 물론 친명계 의원들 배신자다 징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의원들도 있고 이번 기회에 통합해야 되고 안고 가야 된다라는 의원들도 있다고 보는데 본인은 개인적으로는 정치적 책임을 물는 것이 맞다. 징계해야 되는 것이 맞다. 이런 개인 의견을 밝히긴 했습니다. 이원욱 의원이 봤을 때는 당의 분위기는 어느 쪽으로 흘러갈 거라고 예상하고 계십니까?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요. 예. 어찌됐든 이번에 가결한 의원들 덕분에 민주당은 방탄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건 그렇죠. 그죠? 그러면
그 방탄 프레임에서 만약에 벗어나지 못했다면은 이게 뭐 계속해서 내년 총선까지 끝까지 물고 늘어질 문제인데 예. 그거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아주 공이 크거든요. 방탄 오히려 프레임, 저는 예. 그 가결파 의원들 중에서 일부 그 뭐 이제 밝혀진 의원들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은데 한 대여섯 명이라고 한민석 의원 그것까지는 얘기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한 6명 정도라고. 근데 예. 그분들에 대해서는 표창을 줘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방탄 프레임을 벗어나겠습니까? 그럼요. 당연히 예. 방탄 프레임의 그 방탄의 늪에서 허우적거릴 수뿐이 없는 거를 극복시켜준 의원들이거든요. 예. 근데 친명계는 생각은 다르잖아요. 보니까 당 대표의 뒤에서 뭐 칼을 꽂았다는 표현도 나오고 배신을 했다. 아니 그게 국민의힘과 검찰과 손을 잡았다. 뭐 이런 표현까지 막 하던데. 약속을 지키라고 한 게 예. 그리고 죄가 없다라고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가 계속 얘기를 해왔는데 예. 그거 약속 지키라고 한 게 어떻게 그리고 거의 당론이었거든요. 당론과 실질적 당론. 관련 뭐 결의를 당론이라고 못 받진 않았지만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을 했습니다. 결의를 네. 하고 그렇으면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 것이 거의 당론과 가까웠는데 이번에 오히려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은 당론을 준수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오히려 근데 부결표 던진 의원들이 당론을 어기는 사람들이죠. 당의 공식적인 발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였으니까. 그럼요. 알겠습니다. 그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하는 게 예. 이럴 때 딱 맞는 표현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혹시 비명계 의원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통합 메시지를 낼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강한 징계라든지 이쪽으로 갈 거라고 보십니까? 그거는 예측을 어떻게 잘 못하겠는데요. 왜냐하면 사실 그게 당의 어떤 진로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지금은요. 예. 그러니까 당의 근본적인 혁신이 이제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저희가 계속해서 주장해 왔던 것이 단순하게 그냥 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이 문제만이 아니고 예. 당 자체가 너무 잘못 굴러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태까지 개딸 등 강성 프레임한테 예. 강성 그 팬덤들한테 엮여가지고 실제 뭐 당에 한 마디만 그 이재명 대표와 다른 목소리를 내면은 전부 그냥 뭐 수박이 돼버리고 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그래서 그거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지 않으면은 당은 결국 그 이재명의 사당화가 완성되고 그러면 국민들로부터 버림받게 될 것이다라고 했던 것들이 저희들의 주장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친명과 반명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당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혁신할 것인가. 그중에 핵심은 예. 개딸 등 강성 팬등과 어떻게 결별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래서 국민을 보고 가는 정치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고요. 이제 앞으로 더 이상 구속 가능성도 없어졌으니까 예. 당장 저는 요구하고 싶습니다. 제명인의 마을 이장직 사퇴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은 개딸이 정당이 아니고 국민의 정당이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올바른 당대표로서의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의원님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된 이후에 이재명 대표의 첫 일성은 아니군요. 그 병상에서 낸 메시지들을 보면 당원들, 특히 본인을 지지하는 핵심 당원들에 대해서 이런 메시지 냈잖아요. 민주당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당원들이 이제 채워주길 바란다. 그 얘기는 오히려 개딸이라고 부르는 강성 지지층의 어떤 활동들을 독려하는 건데 그 상황에서 영장이 지금 기각까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당은 더 급속하게 친명 위주로 재편이 되고요. 그러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딸과의 전연을 통한 당의 근본적인 혁신 이거 실질적으로 어려워진 거 아니에요, 더? 그 문제가 남는다면은 당은 분열은 계속 만들어질 거라고 저는 갈등과 분열은 만들어질 거라 남을 부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당 대표라고 한다면 이런 시점에서 어떻게 하면 통합을 시킬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된 원팀으로서 갈 것인가라고 하는 거를 고민하는 것이 예.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인데 더 오히려 분열을 획책하는 단어들을 남발하고 있는 거는 그거는 그 지도자로서의 모습이 아니죠. 저는요. 이런 문제를 차근차근히 이제 고민해 보니까 근본적으로는 이념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념의 문제요? 네. 어떤 이념 말씀하시는 민주당이 최근 너무 좌측으로 가고 좌편향 정책으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면서 진보정당이 설 수 있는 공간 자체가
민주당이 싹 먹어버리는 그 정도가 되지 않았나 싶고 민주당의 노선은 원래 중산층과 서민을 대변하는 정당이었습니다. 그리고 중도 보수와 중도 진보를 아우르는 정당이었거든요. 예. 근데 뭐 지금 중도 보수는 이제 민주당으로부터 완전히 떠나갔고 중도 진보마저도 민주당에 대해서 이탈 민주당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을 만큼 예. 각종 여론조사에서 그 결과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민주당이 앞으로 총선 승리 그다음에 등을 위해서 그 이른바 이탈 민주당 그리고 중도층에 대한 견인 이거를 쭉 해나가야 된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아니야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보다 더 강경한 그 투쟁을 통해 가지고 우리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을 해야 돼. 그리고 그것은 여태까지 그 오히려 중도보다는 더 중요한 게 그 좌편향의 노선이 예. 더 중요해라고 하는 이런 이념적 갈등이 근본 아닌가 싶습니다. 의원님,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이념을 강조하면서 대놓고 민주당을 직격한 것은 아니지만 전체주의다, 이념에 경도됐다, 좌편향됐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걸 민주당은 우리를 지칭하는 건데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그러면 의원님 얘기를 들어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지적이 어느 정도는 맞는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저는 일부 맞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일부. 일부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그 이념적 자유주의라고 하는 거는 일부라고 할 수뿐이 없는 이유가 극우 포퓰리즘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뉴라이트적 세계관. 그래서 실제 국민통합이라든가 뭐 중도층을 오히려 거기 또한 멀어지게 하고 그러니까 제3지대라고 하는 뭐 민주당도 싫어 국민의힘도 싫어라고 하는 층들이 굉장히 두텁게 형성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그 한국 사회의 정치 지형 아닌가 싶고요. 그러면 그 중원을 먹어야 총선 승리를 할 수 있다. 그럼요, 이런 당연한 거죠. 의미시군요. 그거는 예. 그 선거 전략을 하는 사람의 ABC의 아주 가장 기초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그건 매일 마찬가지긴 하죠. 네, 예. 네, 네. 자, 의원님 앞서 개딸이라고 하는 강성지지층 얘기하셨는데 뭐 보니까 김종민 의원은 뭐 살해 협박까지 받았다고 하고 뭐 이상민 의원에게는 칭찬인 줄 알았더니 세로를 읽어봤더니 조롱과 욕설인 그런 문자까지도 도착을 했다고 하는데 이원혁 의원에게도 개딸의 항의 문자 많이 들어옵니까? 지금? 아유, 많이 들어오죠. 예전보다 더 심해졌습니까? 예전보다 심해졌고 그러니까 그 제가 이제 워낙에 많이 수신 거부들을 해놔가지고 네. 그 양은 좀 줄었는데 보내는 사람들의 그 문자의 내용은 훨씬 더 악화됐습니다. 아 내용은요? 네, 네. 뭐 일종의 저한테는 살해 협박까지는 없었습니다만 네. 뭐 그냥 친일파 뭐 국힘보다 더 나쁜 놈. 예. 뭐 이런 식의 용어들은 아주 뭐 상스러운 말들 이런 것들은 네.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부분을 끊어낼 수 있도록 이재명 대표가 조치를 취해줘야 된다라는 게 이제 이원혁 의원의 얘기신 거죠. 근데 보십시오. 이재명 대표의 핵심 지지 세력이라고 하는 네. 그 더민주 혁신회의에서 예. 문재인 대통령 출당 요구가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을 찾아간 의원들에 대해서 쌍욕이 난무하는 그런 회의였습니다. 물론 소위 말하는 거기에 친문 의원들에게. 예, 거기에 친문만이 아니죠. 예. 사실은 이재명 대표도 문재인 대통령을 찾아갔었거든요. 예. 그 더민주 혁신회의에 뭐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고 거기에 참가한 일부 회원, 운영위원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일부의 얘기이긴 했지만 그 얘기가 나왔을 때 박수가 터져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그 더민주 혁신회의 이재명 당 대표의 핵심 조직이라고 하는 개딸들 강성 팬덤들의 생각이 어떤가라고 하는 거는 단적으로 보여준 장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저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유시민 작가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죠 현재. 예. 유시민 이사장이 최근에 유튜브 방송에서 그런 얘기했잖아요. 2030 남성들에게 오늘의 이 사태를 가져온 거, 이재명 대표의 검찰 저런 수사를 있게 한 거, 2030 남성 너희들 때문이야. 2030 여성은 지난 대선 때 역할을 했는데 2030 남성은 아무 역할도 하지 못했어. 거기다가 2030 남성들이 많이 있는 어떤 커뮤니티에 대해서는 쓰레기다 이런 표현까지 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저희가 봐야 될까요? 진짜
그런 식의 사고를 죄송합니다. 전 이사장입니다. 노무현 재단 예, 예. 전 이사장. 그런 식의 사고로 가지고 그 전국을 바라보고 세대를 바라보면은 절대로 안 되죠. 세상의 모든 일은 나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남 탓해 가지고는 문제 해결을 못 하는데요. 그 2030 남성들 특히 우리 민주당을 지난번 대선 때 등지게 된 이유 반추해 보면 조국 사태 그리고 뭐 인국공 사태 뭐 이런 것들이 그들의 마음을 잃게 만든 거였거든요. 그리고 그러면서 민주당은 공정의 가치를 잃었다. 실제로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표가 후보가 더 공정하냐, 윤석열 후보가 공정하냐라고 하는 조사에서 윤석열 후보가 더 공정하다라고 하는 응답들이 많았었습니다. 그 지점을 우리 스스로가 먼저 반성으로부터 출발을 해야지 넘탓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민주당의 혁신의 모습, 그다음에 제2창당 수준의 변화의 모습의 하나에 그러한 가치 문제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이원혁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